좋은 도시 구청부와 함께 그다음에 한강문화재연구원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약이라는 같은 여덟이라는 단어와 도약이라는 단어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아까 사회자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발표 현장에 올라가 보면 국민들이, 시민들이 등산으로 많이 올라오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지 옆에 지금 건물지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건물지가 드디어 이제 표토를 벗겨내고 드디어 실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올라가시면 저희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한번 여쭤보시고 단 한 가지 안전사고에는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성가학회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의 결과가 금정구청에서 이 사적으로 만들고 지금 서울 안에서도 유수의 산성지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화재를 보존 보호뿐만 아니라 학술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유성훈 부총장님을 비롯해서 금천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국민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서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발령사를 가동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역사가 좋은 도시 금천을 위해 쓰시는 유성훈 금천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천의 유성훈입니다. 먼저 우리 화엄산성 학술제를 연계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이렇게 학술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도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 학술제는 저희 금천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성가학회 우리 아까 정의도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한강문화재연구원 최정욱 부원장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화엄산성이 약 한 340고지 정도에 있는 산성인데요. 저도 이제 올라가 보면은 이 멀리 인천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행주산성이 또 보이고 있고요. 또 왼쪽으로는 하남시의 이도산성인가요? 하남산성까지 이렇게 보이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에 있는 산성입니다. 국가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희 금천구의 아주 자랑스러운 유적이기도 한데요. 이런 학술제를 통해서 화엄산성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발굴과 또 의미 있는 역사적인 재정립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학술제가 진행돼서 뜻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금천구가 이제 개청한 지가 내년이면 이제 30주년이 됩니다. 30주년밖에 안 됐는데 왜 삼국시대 얘기냐 이런 말씀도 하실 텐데 사실 저희가 1963년도에 시흥군이었죠. 시흥군이 서울시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영등포, 그 당시 영등포구였습니다만은 영등포에서 구로에서 금천구로 된 지는 이제 3주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흘러가 보면 우리 금천구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도 굉장히 이 뿌리가 깊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 화엄산성으로 증명이 됩니다. 화엄산성이 뭐 이따가 나중에 발제도 해주시겠지만은 이 통일신라 시대, 삼국시대의 유적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금천구의 조선시대의 시흥군까지 또 지금 현재의 금정구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그 역사와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금천구민들께서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금천구의 정통성에 대해서 또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이런 학술제가 또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학술제를 통해서 화엄산성이 재조명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발굴로 이어져서 우리 금천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으로 이렇게 거듭 재조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금천구도 열심히 발굴 조사해서 진짜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개회사 및 환영사 축사를 마치고 기조 강연 발표에 앞서 잠시 장면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구청장님과 강연 및 토론자 선생님들 모시고 잠깐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상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둘, 셋. 이쪽으로 앉으셔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같이 찍겠습니다. 써주세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호암산성 및 한우물 발굴 조사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최종택 고려대학교 교수님의 기조강을 듣겠습니다. 네, 최종택 고려대학교 교수님의 기조강을 듣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최종택입니다. 아까 뭐 발굴조사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1989년도에 25살이었습니다. 예, 이 발굴이 제가 서울대 박물관 연구원이었는데 제가 처음 현장을 책임 맡아서 한, 그리고 보고서까지 쓴 첫 발굴입니다. 그래서 감회가 깊은데 마침 얼마 전에 이제 새로 금천구에서, 그전에는 뭐 사실 큰 관심은 없어서 조금 섭섭하긴 했는데 구청장님이 새로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 정비 계획을 세우고 하신다고 해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오늘 여기 산에도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만 오늘 여기 현장 와서 보니까 3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금천구가 됐다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구청장님께 치하의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 여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때 발굴할 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또 벌써 35년 전이니까 그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굴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다음 발표부터 보실 거하고 그거 학계의 수준도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도 그만큼 발전했지만 학계도 그만큼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발굴 이후로 97년부터는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아차산에 있는 고구려 유적의 발굴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고구려 유적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제 첫 발굴이고 저한테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 89년도 이해에는 서울의 몽천토성이라고 올림픽공원 발굴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배인 박순발 선배하고 같이 이제 몽천토성을 발굴 중에 지금 고위 되신 김영상 스님께서 여기 좀 가보자. 저 그때 이제 서울대 박물관장이신 이묘재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여기 올라왔는데 저희가 그때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발굴이 막 끝나고 9월, 10월 넘어가는 몽천토성 발굴이 막 막바지인데 조선시대 한우물을 뭘 한대는데 가보자 그래서 저는 입이 막 나와서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쫓아 올라와서 이제 김영사님도 처음 뵙고 했는데 이런 상태였습니다. 한우물이라고. 당시에는 한우물이 그렇게 알려진 유적도 아니고요. 기록에는 호암산 고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게 어느 시대 건지 전문 연구자들도 큰 관심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단지 이제 한우물하고 여기에 석상이 하나 있는데 그 석상이 해태라고 관악산 해태라는 전승이 있어서 그런 관심만 있었지 사실 통일신라 시대 인적은 모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와보니까 조선시대 연못 하나 있고 그 뒤에 뭐 석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나? 89년도에는 사실 이런 조선시대 인적은 조사 없이 문화재 수리 없이 그냥 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수리 계획이 서서 그렇게 물을 빼고 준비를 하고 있던 때라 처음 올라와서는 좀 의아했는데 이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석재가 올라와 있고 그냥 보수해서 새로 쌓을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일부는 해체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석축 중에 저렇게 석구지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진 돌이 거꾸로 엎어져 있고 요 뒤에 올라가면 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관악산 해태라고 알려진 석상이고 그래서 그 하변을 보니까 이 연못하고 좀 다른 구조의 연못이 또 하나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정식 발굴 조사는 아니더라도 수습 조사로 그래서 간략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수를 해도 좋은지 정도만 확인하자고 이제 수습 발굴 조사를 제안했고 뭐 바로 그때도 워낙 시간이 이제 겨울 들어간 공사를 못하니까 바로 이제 발굴 허가가 나서 발굴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뭐 처음에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이 성물이죠. 올라가시면 이 성물은 다 보시는데 그동안에 이제 일반 전승은 관악산이 화산입니다. 화기가 많은 화산이어서 경복궁에 화재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경복궁 정문에 해태를 세우고 관악산에도 해태를 마주보게 세워서 경복궁에 화재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전승이 있었고 관악산에는 이게 유일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태라고 전승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해태하고는 다른 누가 봐도 이건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읍지 50년대 간행된 그 시흥 읍지에 보니까 호암인데 현재 진산이고 검지에 있다 했는데 그 모양이 호랑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호암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악산의 지봉이 삼성산이고 삼성산의 지봉이 호암산이에요. 맨 끝에 있는 호암산인데 생긴 게 호암이라고 호랑이처럼 생겼고 그래서 여기서 호환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호랑이한테 해를 입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얘기가 도읍을 정할 때 사자를 호암 북쪽에 묻어서 경복궁을 향하도록 하고 돌개 4마리를 남쪽에 묻어서 호환을 피하도록 호랑이가 그 돌개를 물러가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건 밖에 나와 있고 그럼 나머지 3마리는 어디 있는가 이런 관심이 생겨서 조사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죠.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현상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로 올라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라인을 따라서 이 성벽이 남아 있는데 이 성벽은 육안으로 봐도 삼국시대 성곽임에 틀림없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제 첫 해는 그 한우물 주변을 조사를 하면서 내용만 파악하기로 했었고요. 그 이듬해 이제 내부 조사를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최근에 이상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호랑이처럼 생겼나 하고 아무리 봐도 호랑이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가 이제 석구상이 있는 데고 여기 한우물이고 지금 조사하는 지역입니다. 산성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호암산이라면 아마 이쪽을 보고 호랑이가 죽으려 있는 형상을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 따르면 돌개 4마리는 호암 남쪽에 있어야 되고 여기는 해태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태라는 말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관악산 해태라고. 그리고 뭐 전승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구로구청이죠. 구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 이미 정비 계획을 세웠던 것을 임시 스톱을 시키고 조사 수습 조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한 20일간 조사를 했는데 말씀대로 한우물 조선시대 우물 연못지 아래에서 통일신라 시대 연못이 새로 확인이 되고 산성도 구조가 양호한 게 보이고 건물지도 있고 그래서 이 일에 이 조사로 끝낼 수는 없겠다 싶어서 이듬해 본조사를 요청을 해서 90년도에 70일간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 이제 명문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
성과 관련된 사람들이 쓴 기록이 유물에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되고 해서 그 이듬해 바로 사적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 성곽학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발굴조사하고 1년 뒤에 사적 지정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유적 증명성이 워낙 이제 확인이 되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사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90년도에 이제 그 이듬해 공문 발굴을 시작할 때 모습입니다. 아까 보신 그 조선시대의 석축이 조금 큰 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아래에 지금 통일클래스의 석축 연못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쪽은 바깥쪽으로까지 이어져서 뒤 부분 조사하는 내용. 그래서 이 안에까지 조사를 하고 외형 전체를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발굴할 때 모습입니다. 여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물이 별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외부에 물이 들어오는 길은 없는데 여기가 산 정상에서 약간 처지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일로 스며나옵니다. 그래서 발굴할 때도 이 물을 퍼내지 않으면 계속 항상 저 높이로 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물 별도로 입수 시설은 없어도 항상 물은 보이는 곳이다. 그리고 전승에도 나오고 한국 전쟁 때도 여기서 물을 썼다고 하고 그래서 물을 많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두 시기의 연못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 조사단장이신 김효재 선생님이시고 돌아가신 김영상 선생님이신데 현장에 꽤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하시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서울대 총장을 지내시던 조항규 총장도 다녀가시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90년대 발굴할 때는 90년도 발굴은 제가 2, 3일에 한 번은 손님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워낙 소문이 나고 관심이 많아서 학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도 오시고 해서 최근에도 발굴단한테 물어보니까 현장 설명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져서 바쁘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안 가보신 분들은 발굴조사 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은 이 성의 구조와 이런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또 개별 발표에서 할 거라서 크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때 조사한 바로는 남부로 길쭉한 산 정상으로 둘러막은 성이고 성벽은 여기 석구상이 있고 여기 한우물인데요. 이 부분만 성벽을 쌓았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 경사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건물지 몇 기,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물지, 또 다른 연못지가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고요. 이때는 둘레를 1250m로 저희가 계산했는데 이때는 디지털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측량을 했고 일부는 지도에다 실을 띄워가지고 시의 거리를 재서 축척을 재고 지금 아마 고각하는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알 겁니다. 전설 같은 얘기인데 옛날 얘기인데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디지털로 측량한 기록은 1500m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 확인이 됐고요. 시설은 이제 더 세부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저희가 기록을 확인하기로는 조선시대 간행된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호암산에 고성이 있다. 그래서 호암산 고성이라는 명칭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고자를 빼고 그냥 호암산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이름이 호암산성이라고 짓게 돼 있고 오늘도 아까도 그런 얘기를 좀 했고 저번에 이제 산에 올라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워낙 한우물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연못을 확인하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제2우물지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여기 밖에서는 그게 왜 우물이냐 연못이지 저보고 장명을 잘못했다고 아까도 그래서 연못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름 잘못 지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연못입니다. 큰 연못이고 나중에 의미를 좀 말씀드리지만 89년 당시에 서울 근교에서 이런 산성이 조사된 것도 많지도 않았지만 산성 안에 저렇게 큰 규모의 연못이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연못 자체가 통일신라 시기 연못 자체가 그렇게 많이 확인이 안 되던 때고 경주의 안압지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워낙 규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그런 의미의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따 다시 보실 거고요. 성벽이 일부 있었는데 저희가 성벽 조사하는 사람들이 늘 문제지만 이런 성벽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잘라봐야 돼요. 잘라서 단면을 보고 언제 처음 축조됐는지를 밝히고 구조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훼손이지 않습니까? 성벽을 잘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정비 복원 방안이 서지 않는 한 자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 껍데기만 일부 조사를 단면도 확인을 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 단면 한번 보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축조됐고 언제 고쳐 쌓았는지 그런 기록들도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석축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을 최근에 또 가봐도 뭐 그게 이 상태나 지금이나 한 30년 동안 큰 훼손 없이 이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추론하기로는 성벽이 남아있는 게 한 7, 8단 있었고 위로 원래 성벽 높이는 한 5m 정도 있었을 거고, 이 안쪽에 이제 내호라고 해서 병사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호암산성이 여기 있고요. 그러고 이제 여기가 경복궁쯤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통일신라, 통일신라 성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는 여기 이성산성, 하남시 양주 대모산성 정도가 발굴이 되는 중이었습니다. 발굴된 것도 아니고 발굴되는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지금 이렇게 조사된 건 최근 그 이후 30년 동안 조사가 된 이적들이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 호암산성이 서해로 해서 들어오는 이 한강수로와 이 안양천 따라오는 이 일대를 관할하는 매우 중요한 성이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처음 조사를 통해서 알게 돼 있고, 이후에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산성까지 다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 호암산성의 위치는 더 역사적 위치가 잘 알려지게 되고요. 아마 이 부분도 후에 또 따로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우물 통일신라 시대, 여기 조선시대 거고요. 조선시대 거, 통일신라 시대 거인데, 조선시대 유물을 고쳐 쌓으면서 통일신라 시대 석도를 뜯어다가 기초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걸 쌓는 사람들은 통일신라 시대 연못의 구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약간 이동해서 이 돌을 뜯어다가 기초를 쓰고 다른 돌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조사된 평면도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 확인된 조선시대 석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외부에 나중에 우물이 하나 만들어져 있었는데, 당시 조사할 때 이것이 수원지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우물은 이 수원과 관계없이 나중에 만들어진, 아마 여기 불영암이나 암자나 이런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만든 나중에 만들어진 우물이고, 애초에 수원지는 없었어요. 애초에 입수는 없고 여기서 자연적으로 스며 나오는 물이 가둬지게 했었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출수구가 있나 봤는데 출수구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그 이상 모이지 않는 정도의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기는 대체로 조선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보다 조금 더 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제2우물지라고 해서 새로 연못을 하나 발굴했는데, 이때는 전면 발굴할 여력이 없어서 일부분 규모만 확인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우물보다 조금 규모가 큰, 근데 역시 통일신라 시대에 축조된 우물을 확인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석축 아래에서 글씨가 쓰여 있는 정동계 숟가락 하나가 발굴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위에 있는 연못 위에 있는 건물지를 증장하고 기본 조사를 했는데, 뭐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부 껍질만 겪어본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추가 조사 결과가 많이 좋아진 게 나왔습니다. 이때 육안으로 저희가 지상에서 확인한 건 그런 조석이 있고 기단부가 있고 이 정도만 확인했는데, 한 3개 정도 건물이 겹쳐 있을 거다라는 정도만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건물이, 그리고 마지막 시기엔 전면을 덮은 건물이 하나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산로에서 통일신라 시대에 석광묘, 무덤이 2개가 발굴됐는데, 산성에서 무덤을 쓴다는 건 그 성의 기능이 어느 정도 폐기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어느 시기쯤에 8세기 뭐 그 무렵쯤에는 성의 기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통일신라는 처음에 올라오면 산성의 행정 취소를 두는데, 그 시기쯤 되면은 이제 평지로 그 행정 취소가 내려가고 여기는 좀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추론을 했고요. 유물입니다. 유물은 여기 뭐 여러 종류의
통일신라 시기 유물에 1300개체 정도를 보고를 했는데 이때로서는 아마 단일 유적으로는 제일 많은 수량의 유물이 보고된 사례일 겁니다. 아직 뭐 이성산성이나 대모산성도 보고서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 기와도 저희가 개체를 확인한 게 한 6,500개체, 그리고 상당수의 명문기와, 그리고 명문숟가락 이런 걸 확인했고요. 뭐 이런 작두, 손작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유물은 이따가 또 설명을 따로 발표가 있을 테지만 한 우물에서 나온 이 항아리는 산청에서 출토된 이 영태 인연명 그 골호 안에 있는 이런 토기가 있는데 주변에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8세기 766년이니까 산청에서 나온 게 요거 또한 그 정도 시기 8세기 중후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아까 그 기와도 그렇습니다만은 숟가락 뒤에 잉벌레, 역지, 내미, 그리고 이 밑에 두 부자는 지금도 자자를 이룰 수 있는데 요자는 아직도 뭐 1백인지 1원인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 지명이 나온 겁니다. 잉벌레 현에 사는 역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아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남아벼슬은 신라의 11관 등에 해당하는 꽤 높은 벼슬입니다. 그 벼슬을 하던 사람이 이 성을 관리하고 주변을 관할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저희 고고학하는 사람들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지만 고고학자가 평생 발굴하면서는 문자 나온 거 하나 발굴하는 거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운이 좋아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 개를 보고 그래서 운도 좀 있다 싶습니다. 운이 따라준다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덕분에 이 지역이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적 지정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 유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비보건 방안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연못을 다 보여줄 수도 없고 통일신라 시대 연못을 보여줄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두 유적을 다 보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안을 냈는데 사실은 실제로 복원은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그걸 절충해서 이게 통일신라 시대 연못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 연못인데 이쪽은 통일신라 시대 연못벽을 다 복원했고 조선시대 연못 여기 이게는 없어진 상태로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시민들이 와서 보시면 설명을 좀 들으시면 저거 신라 거고 이거는 조선시대 거고 돌도 모양이 다르구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겨울에 어떤 분이 찍어 올린 사진, 제가 찍은 거 아니고 어떤 분이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 찾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역사적인 의미나 당시의 방어시설로서의 의미 이런 거는 이따가 또 발표가 있을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하고요. 이제 발굴 자체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서울 경기 일원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성이 제대로 발굴된 게 이게 세 번째쯤 될 겁니다. 아까 이성산성, 하남 이성산성, 양주 대모산성 정도가 발굴이 됐는데 그때도 그 두 성은 백제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백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백제성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했지 신라성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한 신라성이고 연대가 나오고 그래서 더 집중을 받았었고 이로 인해서 이후에 한강유역에서 통일신라 시기에 유적을 조사하는 게 막 늘어나는 관심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 이 유적을 발굴해서 이렇게 30년 넘게 지금까지도 이걸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25살에 최종대. 그때 이제 현장 책임조사원은 박순발 선배였는데 이분은 이때 뭐 다른 일로 바빠서 일정 발굴은 저한테 맡기고 이제 다른 일을 하셔서 사실상 책임조사원은 박순발 선배였지만 제가 현장을 관리하고 보고서가 있었고요. 이분은 지금 충남대 교수로 명예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원생이던 이런 분들 제 후배들입니다만은 다 지금 대학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때 학부생 2학년, 3학년인 여학생들도 지금 다 자리를 잡아서 우리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뭐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아차한 유적을 판 사람이야
뭐 이러거든요. 어디 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발굴을. 제가 한우물을 판 사람. 네, 평생 한우물을 판 사람으로 이 유적 덕분에 한우물을 판 사람이고 그 나머지 여기에 발굴 참가한 사람들도 여태 한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다 이 분야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금천구로 보면 좋은 유적이고 중요한 역사 자원이기도 하지만 저희로 보면 저희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유적이기도 하고 고마운 유적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문자도 찾고 뭐 이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되고 그런 유적입니다. 네, 두서없는 말씀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사에 뜨거운 애정을 보여주는 주민분들과 연구자들에게 호암 산성의 발굴 역사를 되뇌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호암 산성 발굴의 역사이신 최종택 고려대학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학술대회의 메인 프로그램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총 4건이 진행이 되겠고요. 각 발표는 약 2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호암산성 성격과 제2우물지 유적 발굴조사 성과에 대해 손설빈 한강문화지원관 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